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황령산 터널 배수지 사업 추진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 여론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부산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수영구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추진 중인 황령산 터널 배수지 사업. 황령산의 터널을 뚫어 수돗물 7만 5천 톤을 저장해 공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설명조차 없이 사업이 추진돼 왔다는 겁니다. 배수지는 필요하지만 유출 입구의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입장. 이 같은 보도 이후 부산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는 주민 설명회를 2차례나 열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3월 8일 대연 3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1차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9월 4일 날 또 이제 시의원이 이제 주관하에 대동골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하고 두 번째 그 설명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주민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그래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의견을 전달했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가 지금 안 온 것 같습니다. 터널 배수지의 유출입구 문제는 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구, 연제구, 수영구 중심지가 황령산 일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해발 85m 이상 지역에 설치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도로가 이제 수반되기 때문에 이 지역 외에는 다른 곳에 그 설치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부산시는 이달 중 현 사업 계획안을 남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내년 보상을 거쳐 2025년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단지 옆으로 공사 차량이 오고 갈 도로가 건설되고 이어 터널 굴착 공사가 시작돼 5년간 공사가 이뤄집니다. 한편 지난 2007년 준공한 수정산 터널 배수지는 3년 전 내부 균열로 400톤의 물이 새어나와 주민들이 피해를 겪었고 최근에서야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 수도였던 부산은 그 흔적들을 지금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임시수도 기념관과 유엔 묘지, 비석마을 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도 이름을 올렸는데요. 최근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 부산 피란 유산들이 게재되면서 세계유산 최종 등재에 또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갈 곳 없는 피란민들은 일본인들의 공동 묘지 위에 비석을 주춧돌 삼아 집을 지었습니다. 소막사마저도 그들에겐 소중한 보금자리였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 당시 생활상을 보여줍니다. 한국전쟁 당시 아픈 흔적을 간직한 부산. 피란 수도 부산의 유산 9개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 목록 등재에 이어 최근 유네스코 공식 홈페이지에도 최종 게재됐습니다. 이름을 올린 유산은 서구 임시수도 기념관과 임시수도 정부청사,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을 비롯해 남구 유엔묘지와 우암동 소막사 등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유네스코는 등재유산 9개는 전쟁 당시 나라를 통치하고 피란민들의 생활을 지탱시켰던 부산의 임시수도 기능을 훌륭하게 입증하고 있다며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진정성과 완전성을 종합적으로 충족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란수도 부산유산은 세계유산 최종 등록을 위해 앞으로 문화재청의 우선 등재 목록 선정을 거쳐 예비심사와 유네스코 현지 실사 등을 마쳐야 합니다. 부산시는 최종 등재를 위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화재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강서구는 지난 7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 목욕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률은 29%에 불과한데요. 상대적으로 청소년과 어린이, 장애인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한 기자입니다. 강서구는 지난 7월부터 구비 6억 7천만 원을 투입해 부산에서 처음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이용권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회당 요금은 6천 원으로 분기별로 6회분에 해당하는
36,000원이 바우처 카드로 지원됩니다. 이곳 가덕도동은 목욕탕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지만 주민들은 강서구보다 거리나 교통이 더 편리한 진해 용원을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덕도 주민들은 사실상 진해 용원을 생활권에 두고 있지만 대상 목욕탕은 강서구 13곳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나가려고 그래도 시간 1시간을 맞춰야 되고 시간 지나가 삐고 나면 뭐 남은 사람들이 걸음도 시원찮고 그렇다 보니 막 기다려야 되고 앉아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아이고 받으면 뭐하노 가도 못하는 거 이랍니다. 개인으로 나가면 연세 든 분은 갈 수가 없잖아요. 용원이 이쪽에 넘어가면은 가까운 것 같은데 그 일을 보러 가시도 시장을 가시도 용원으로 가시고 저쪽 강서구에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이쪽. 버스는 지금 2,000번이 오는데 2,000번이 그 목욕탕 시설 노선까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강서군의 70세 이상 인구수는 12,000여 명이지만 목욕이용권 신청자 수는 5,200여 명으로 44%에 그쳤습니다. 10월 셋째 주 기준 전체 목욕이용권 사용률은 29%에 불과했습니다. 동별로 살펴보면 목욕탕이 없는 가덕도동이 13%로 최저 사용률을 기록했고 비교적 목욕시설이 밀집한 명지 신도시도 37% 수준에 그쳤습니다. 사업 시행 전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강서구의 부담은 매년 늘어날 전망입니다.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 조례에 대한 비용 추계를 보면 내년은 13억 9천만 원, 2027년은 27억 원 수준으로 구비 투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3개월간 바우처 사용이 30%도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 내 목욕권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40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애인과 어린이, 청소년 등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복지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24년에는 14억이 예산을 추산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우리 강서에는 어린이들도 많고 또 장애인 학교가 2곳이나 있어가지고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도 설 수도 있고 한데 더 필요한 곳에 서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강서구는 통장협의회와 단체원 회의 등을 통해 목욕이용권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정작 홍보를 통해 정해진 예산을 소진시키려 하는 모습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지난 봄 청년 농부들이 엑스포 유치를 바라며 대형 논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느덧 수확 시기를 맞았는데요. 1년 농사가 좋은 결실을 맺은 것처럼 엑스포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되기를 기원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경전철 아래 펼쳐진 드넓은 논의에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2030 엑스포 공식 마스코트 부기가 부산을 선택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반 벼를 캔버스 삼아 그리는 논그림은 벼가 익어갈수록 색이 또렷하게 나타납니다. 벼의 생육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논그림은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유색벼는 종자 보존을 위해 손으로 직접 수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확하면 우리가 기계로 수확하는데 우리 이건 종자를 체정하기 위해서 손으로 수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종자들이 막 섞이기 때문에 손으로 수확하고 있고 여기 수확하는 종자들은 백도, 그다음에 황도, 자도 이 3가지 종류를 우리가 손으로 체정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내년에 종자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논그림은 8,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지난 6월 초 청년 농업인들이 유색벼를 손으로 모내기 한 이후 5개월여 만에 풍년을 맞았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농사 짓는 그 차원에 또 앞서가지고 2030이라는 그 세계적인 행사에 우리도 참여하는 뜻에서 이런 로고를 새겨놓고 이래 봤는데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농민들의 마음도 좀
새겨주셔서 좋은 유치가 되길 그런 성공을 하게끔 기원합니다. 2030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농그림을 조성한 벼농사를 오늘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벼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세계 엑스포도 부산에서 유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민들은 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으로 가꾼 2030 세계 박람회라는 농사가 좋은 결실을 맺길 기원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안녕하세요. 2030 부산 엑스포 결전의 날이 바짝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11월 28일이죠. 마지막 투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부산이 엑스포 유치에 최적임을 어떻게 설득할지 박형준 부산시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SK그룹 최태원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임직원들이 다 총력을 다해 나서고 있지만 정부와 대기업 모두 총출동해서 엑스포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그 공식 심포지엄 있었죠.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심포지엄에 이 온 사람들 숫자도 BI 대표들 기준으로 할 때는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왔고요. 또 그 발표 내용도 그 제레미 리프킨을 비롯해서 세계적인 학자들과 또 우리 외교부 차관 또 박은하 그 유치위 시민 집행위원장 등이 아주 설득력 있게 발표를 해서 부산이 왜 적지인지 또 왜 한국인지가 BI 대표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지표 결집 기대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결국은 표는 각 나라가 찍기 때문에 그 한 나라 한 나라 저희가 그 정성을 다해서 설득을 해왔고 또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서도 파리에 있는 BI 대표들에게는 부산이 최적지라는 확신을 심어줬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이 본국 교섭과 이 파리 현지 교섭을 병행을 해서 저희를 지지하는 표들은 단단히 단속을 하고 또 상대를 지지했던 표 가운데 일부 표를 저희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을 했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전쟁이 이번 부산 엑스포 유치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시장님께서 생각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 중동 사태가 엑스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거는 조금 속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엑스포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하고는 별개로 경제 문화 올림픽 성격이 강해서 지금 이것 때문에 뭐 사우디를 지지했던 표가 우리로 온다든지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거꾸로 만약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이슬람 국가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슬람 국가들이 결속하는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지금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이번 엑스포에 직접적으로 연결짓기는 좀 무리다. 저희가 접촉을 해보면 그것과는 별개로 결정을 하겠다는 나라들이 많고요. 마지막 PT, 5차 PT 준비에 총력을 지금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이번 5차 PT도 유종의 미를 거두려고 합니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호소력을 가질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북한 재개발 사업 등 부산의 그런 지형도 또 위상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모든 시민들이 함께 힘을 좀 쏟았지 않습니까? 그 엑스포 유치하고 또 별개로 이런 다른 차원에서 이 사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기원들이 많은데 잘 되겠죠? 이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세종 정부도 중앙정부도 분명하게 못을 박은 바가 있고요. 지난번에 지방시대 위원회 선포식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그런 구상을 발표를 했고 11월
가지 그 시장님 일정 중에서 어떻게 좀 전력 질주하실 일정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 시장이라기보다는 외교관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부산에 굉장히 많은 외국 손님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장관들이나 또 주요 인사들이 부산을 찾고 있고, 그런 분들을 제가 지금 만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11월 초 지나면 저도 이제 유럽으로 가서 네. 그쪽에 BI 대표들을 만나는데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들에게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마지막까지 함께 정성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하여튼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으니까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진인사대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엑스포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낙동강 하구와 바닷물이 만나는 다대포 해수욕장입니다. 사계절 내내 지역민들의 사랑을 받는 서부상권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서부상권에는 낙동강을 중심으로 형성된 생태공원과 해수욕장, 그리고 지역 스토리를 갖고 있는 관광지가 곳곳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관광지 상위 10곳은 해운대와 광안리, 해동용궁사, 센텀시티 등 동부산권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서부산권은 사구 감천 문화마을이 유일했습니다. 또한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의 부족도 문제입니다. 부산 방문 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산 관광시 이용한 숙박시설 중 60%가 호텔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부산권에서 한국관광협회 중앙회의 인증을 받은 호텔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가이드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홍보 자료 또한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비롯한 동부상권에 치우쳐 있어서 부산의 관광 콘텐츠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서부상권의 그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못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부문의 관광 인프라는 이제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는 이제 집객력을 갖고 파워를 키울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민간의 인프라는 그 집객력이 많아졌을 때 민간이 투자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민간 부분의 인프라가 이제 늘어나겠죠. 문제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공공 분야에서 깔아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서부산은 그 조금 더 스테이, 머무르는 그 체류형 관광지, 그리고 예를 들면 워케이션의 어떤 허브 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 관광지 상위 10곳에 선정된 감천 문화마을도 열악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불리며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 소개에 빠지지 않는 곳이지만 늘 대두되는 교통난, 접근성, 편의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부산 시티투어버스 서부산 라인이 개통되면서 감천 문화마을 정류소가 생겼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시티투어버스 감천문화마을 정류소입니다. 이곳 정류소부터 감천문화마을까지는 도보로 약 30분이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걸어가 보겠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오르막길, 게다가 정류소에서 감천문화마을까지 별다른 이정표도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출발한 정류소에서 감천문화마을 정상까지는 1.3km에 불과하지만 전 구간이 오르막길이라 힘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좀 가까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좀만 더 가까이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골목이 많아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 코스 한 군데를 색칠을 좀 단정하게 해갖고 좀 더 예쁘게 보완을, 한 코스만이라도 여기 골목이 많으니까.
많은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인프라가 부족한 서부산 관광의 실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감천문화마을은 아직도 관광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에는 중공업 지역이라 숙박시설이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고, 또 인근에 있는 상가들에 대해서도 개발이 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자연 녹지로 묶여 있어가지고 안 돼 있고, 또 다대포 해수욕장과 인접해 있는 모른데 같은 경우는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개발 행위가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규제 완화가 제일 필요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거를 2024년도 도시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입장이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 규제를 완화해라. 아니면 감천문화마을하고 다대포 해수욕장 인근 지역을 관광지 혹은 관광특구로 만들어서 개발해라고 제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부산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부산 지역 내 관광 불균형을 해소하고 소외된 도심과 서부산 관광의 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부산권에 처음으로 5성급 호텔이 문을 열기도 해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과 지역 스토리가 살아있는 관광지 등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서부산권의 관광 자원들. 이러한 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들이 서부산권의 명소를 꾸준히 찾고 머무를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 발전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부산시가 남구 이기대 공원을 세계적 문화예술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마련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룬 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기대는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해안 절경을 따라 난 산책로로 이름나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되며 생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래해 난개발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원 전체 면적 중 절반이 넘는 71만여 제곱미터가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부산시는 737억 원을 투입해 사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룬 문화예술공원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예술공원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이기대 예술공원 기본계획은 부산의 문화예술인 양성과 부산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시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문화기회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문화예술공원의 기본 전략은 이기대 자체의 예술공원합니다. 오륙도에서 동생마를 잇는 4.7km 산책로를 따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숲 갤러리와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 건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는 일본 나오시마 미술관과 덴마크 루이지애나 현대미술관 등을 언급하며 프랑스의 퐁피두 센터 분관 유치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중으로 문화예술인과 학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